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찬을 파는 좌반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반이라고 하는 것이 밥을 먹는데 도울 좌자, 즉 밥맛이 나도록 하는 반찬을 파는 가게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반찬 가게 좌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소금에 절인 생선이나 젓갈, 족육을 일반적으로 팔았었는데, 생선 좌반전, 상미 좌반전, 내어물 좌반전, 외어물 좌반전 등 이 서울에는 한양도성에는 4개의 이러한 좌반전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날 것을 생선이라고 하는데, 소금으로 짜게 절여서 저장하는 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게 만든 것은 자반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반보다 소금간을 덜해서 말리는 것이 어포가 되겠는데, 바로 이 자반과 좌반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그런 의미에서 상통해서 대표적인, 당시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에 이런 반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자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좌반이 자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표적인 반찬거리를 제공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선들이 되겠는데요. 한반도에서의 대표적인 물고기 잡이를 들을 수 있게 된다면, 동해에서는 명태를 들을 수 있고, 서해에는 조기, 남해는 멸치를 들을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서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생선, 물고기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서해의 조기와 동해의 명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특히 조기의 경우, 특히 양반들에게는 석수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중히 여겼었던 이 제수거리가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조기가 되겠는데, 이것들은 연평도라든지 이 칠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잡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강화 시선배를 타고 마포 나루까지 이렇게 거슬러 들어와서 한양 도성 내에 공급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기가 한참 잡히는 이런 연평도라든지 칠성포 같은 곳이 먼 바다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냉장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런 냉장 어선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와서야 되고요. 그 후기에 오게 되면 특히 이 생선이 한강으로 거슬러 유입되게 되면서 마포 지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렇게 배에서 들어오는 조기 등을 염장을 하기 위한 소금을 이용한 젓갈과 중요한 이렇게 소금에 절여진 생선들이 유통되게 되어서 큰 부를 축적하는 곳이 되게 되었고요. 특히 함경도 지역에서 잡힌 북어, 명태는 북어의 형태로 이렇게 말려져서 부피를 줄이고 무게를 줄여서 천령을 넘어서 이렇게 유통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 북어와 조기로 대표되는 이런 반찬들 가게들이 이 운종과 유기전이 있었던 지금의 종로 일대의 유기전 가게, 이런 생선들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종각 중심의 생선전이 있었고요. 이 생선전은 특히 이문, 동서 양쪽에 이런 생선전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공평동 일대의 이문이 있었던, 이 마을문이 있었던 지역에 이런 생선전이 위치를 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물전이 서서분 밖에는 외어물전이, 이 종로 주변에는 내어물전이 이렇게 내려서 이곳에서도 생선이 취급이 되게 되었고, 혹은 마른 생선들이 여기서 취급이 되고, 또 상미전, 하미전에서 중요한
이 주곡에 해당되는 쌀가게들이 이렇게 털을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문 안에도 이렇게 위치하는 것처럼 어물전들이 자리를 잡아서 반찬가게로서 좌반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성 밖으로는 지금 숭례문과 소위문 밖에 있는 이 지역이 소위 칠패라고 불리웠던 지역으로서, 이 칠패라고 불려졌던 지역은 서울의 상업 중심지 중에 하나였었던 칠패에는 특히 어물전이 크게 발달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는 매일 50여 척의 상선이 드나드는 이 마포 지역에 특히 새우젓탕이라고 이렇게 불려졌을 정도로 이 생선과 소금을 실은 배들이 대단히 번성을 누렸었던 것이 바로 이 마포 지역이었고요. 더기다가 삼남지방의 곡물, 건어물, 농산물 등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마포 새우젓 장수라는 것이 관용어로 불려졌었던 것이 바로 이 마포나루였고요. 이 마포에서 만리고개나 아연을 거쳐서 이 남대문 밖 지역으로 이렇게 생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마포의 어물전이 결국 이 시내에 반찬거리를 공급하게 되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생선과 소금이 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원산 지역에서 미역과 마른 소위 북어가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 안양도성 내에도 이런 반찬가게, 좌반전들이 크게 번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밥상에 올랐던 유일한 남아 비린 것이 새우젓과 고등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특히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것 자체가 기름진 것이라 쉽게 부패를 해서 소금을 쳐가지고 염장을 한 소위 간제비 고등어가들이 유통이 되게 되었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어가 정말 특별한 반찬으로서, 특히 이것이 구워져 이렇게 중요한 반찬으로, 특별한 날의 반찬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다 보니까 고등어 굽는 냄새가 담장 밖으로 넘어가면 이웃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던 정말 맛있는 반찬에 해당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간 고등어, 소위 자반 고등어가 되겠죠. 바로 이렇게 자반,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저장할 수 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반찬들도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 자반 고등어이면서 또 한편으로서 식사를 돕는다는 뜻인 좌반의 대표적인 반찬거리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후기에 들어 쓰게 되면서 이제까지의 반찬과는 다르게 이러한 어물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런 어물을 염장한 자반과 같은 이런 반찬거리를 파는 좌반전들이 안양 도성 내와 밖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